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위한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퀸즈안인회가 한인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커리어데이를 개최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가을 모든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이 브루클린에 폐쇄된 군기지를 난민 수용시설로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채무자들이 오는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세이브 프로그램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고 이 프로그램은 대출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라며 자격이 되면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이 1년에 최대 $2,00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에서 225%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신청은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와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퀸즈안인회가 오는 25일 고등학생부터 30세 성인까지 한인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진로 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커리어데이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탁 퀸즈안인 회장과 이소영 제2유 차세대 부회장은 21일 홍보차 본방송을 방문하고 오는 25일 퀸즈안인회가 최초로 개최하는 커리어데이를 소개했습니다. 커리어데이는 오는 25일 퀸즈안인회 플러싱 사무실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2세, 3세들이 한인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최하게 됐다고 이영탁 퀸즈안인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오는 8월 25일 금요일 우리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커리어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차세대 부회장님들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우리 2세, 3세들이 한인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행사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오셔가지고 진로라든가 또 이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퀸즈안인회 차세대 부회장은 대체로 진로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 고등학교 10학년뿐만 아니라 더 어린 학생에게도 자신의 진로와 공부 방향을 전문적으로 제시받기를 바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른들 또한 많이 참여해 좋은 기회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번 행사는 부모님들과 학생들 8학년부터 30세까지 또 왜냐하면 요새는 유엔에서 말하는 유스가
25살까지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배움이 계속 시작돼야 되고 또 자기가 또 발전하려면 코리어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코리어 데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이유 킨자닌의 차세대 부회장은 이 행사에서 글로벌 앱 개발, 아트 디렉팅 등 미래지향적이고 신세대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함께하게 되었다며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의 방향성을 전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트래디셔널한 잡들이 아니고 좀 퓨처 잡들, 젊은 분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세대 잡들, 새로운 잡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키스피커 분들 모아봤고요. 본인들의 이 커리어 빌드, 그 다음에 현재 생각하시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밀고 나가는 이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실 거고요. 전문가들은 약 5분가량의 스피치 이후 참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분야별로 멘토십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이후에 인턴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커리어데이 행사는 참석 이전 QR코드 혹은 전화번호로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 모든 미국인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0일 모든 미국인들이 독감 예방주사,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주사와 더불어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입원 증가세가 포착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반적인 감염 수준은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은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업데이트한 자사 백신이 이번 추가 접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리스로 불리는 EG5 변이가 미국 내 전체 확진자의 17%에 달하며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한국과 중국 등에서도 발견된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7일 또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피롤라가 이스라엘에서 처음 발견된 뒤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 3개국에서도 검출됐다며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피롤라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와 비슷한 수준의 변이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기존 면역 체계를 뚫고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폐쇄 군기지의 난민 수용시설 사용을 반대했던 백악관이 태도를 돌변, 브루클린 기지에 난민 쉘터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브루클린에 폐쇄된 공군 기지인 플로이드 베네필드를 2,500명 수용 규모의 난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굿뉴스라며 연방정부로부터 플로이드 베네필드 사용 승인서를 받았다며 이를 기자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밤 자신과 백악관 측이 협상을 벌인 끝에 승인을 받았으며 연방정부가 한 달 전 승인을 거부한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빅스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정부 승인에 따라 군기지 난민센터는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 관리하에 운영이 되며 일단 2,500명 수용이 승인됐지만 뉴욕주는 이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랜더스 아일랜드의 난민 쉘터가 정식 오픈했으며 수용 인원은 당초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뉴요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난민 유입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10명 중에 6명은 난민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주민 중 82%는 난민 유입이 뉴욕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불만은 뉴욕시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이 중 54%는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뉴요크의 58%는 뉴욕주가 난민들의 정착 등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으며 이제는 난민 유입 흐름을 늦춰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반면 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도 3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유권자의 80%, 무당파 유권자의 60%가 난민 유입 흐름을 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20년간 이민자 유입이 뉴욕주 재정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46%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재정에 부담이 됐다고 답한 반면 32%는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84년 만에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습니다. 21일 국립허리케인센터와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힐러리는 지난 18일 허리케인 4등급까지 세력을 키웠습니다. 기록적인 여름 폭풍으로 LA 등 곳곳에 침수, 정전,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국지적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홈리스 13명이 구조됐고 LA의 일부 저지대 홍수 피해 예상 지역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동부에 위치한 사막 지역 휴양지인 팜스프링스에는 하루 동안 3.2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 강우량 기준으로 반년 동안 내릴 비가 불과 6시간 만에 쏟아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또 팜스 스프링스를 포함한 3개 도시에는 911 전화 시스템이 끊겨 당국이 7,5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을 긴급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구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팜스프링스 인근 요양원이 폭우로 불어난 진흙에 잠기면서 주민 14명이 고립됐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연방주택대출은행 뉴욕 멤버로 가입한 KB 하나은행 USA가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보답할 전망입니다. 김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연방주택대출은행의 회원은행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하나은행은 연방주택대출은행 회원으로서 강력한 유동성 및 자본 포지션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내 시장에서 자금력과 입지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하나은행 USA 재무 건전성에 최근에 매우 좋아지고 매우 높아져서 저희가 이번에 멤버가 될 수 있었고 되게 까다로운 심사 통과해서 하나은행의 이미 강력한 그 유동성과 저희 자본 포지션을 더욱 미국 내 시장에서 더더욱 강화시키게 돼서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하나은행 USA는 항상 하나은행의 재무 건전성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찾아주시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이제 하나은행이 이 계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미국 내에 최근에 지금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그 LPO를 저희가 냈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저희가 애틀랜타, 조지아와 달래스, 텍사스에 이제 LPO를 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그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LA 시장으로 이제 LPO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KB 하나은행은 또 최근 연방예금 보험공사의 보험 한도액인 $25만 이상의 예금도 전액 보장하는 머니마켓과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정기예금 상품으로는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위력이 확인된 아시안계 유권자가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한국계와 중국계, 인도계, 베트남계 등 아시안계 유권자로부터 72%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 데이터 분석기관도 2016년과 2020년 아시안 태평양계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바이든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센서스국도 2020년 대선에서 아시안 태평양계 투표율이 59%로 4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라틴계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이들 유권자는 조지아주와 아리조나주, 네바다주와 같은 경합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0.3% 차이로 승리하는데도 아시안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있습니다. 또 아시안계 미국인 유권자는 2,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62%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소재 금융회사들이 고율의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등 다른 주로 빠져나가면서 1조 달러의 자산이 뉴욕시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19년 말 이후 월스트리트 소재 158개 금융회사가 뉴욕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이들 회사들이 뉴욕시 밖으로 옮겨간 자산이 9,9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을 떠난 대표적 금융회사는 억만장자 칼 아이칸이 이끄는 아이칸 캐피탈 매니지먼트로 2020년 8월 맨하탄 오에비뉴 제너럴 모터스 빌딩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교외로 이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 규모가 222억 달러에 달하며 아이칸은 회사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억만장자 밀집 주거지 인디언 클릭에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 삼성물산 인수합병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2020년 10월 본사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이전했으며 이전 자산이 무려 592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연방증권위 등의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는 캐서린 우드의 아크 투자 관리 회사도 플로리다주 상트 페네르버그로 옮겼고 이로 인해 247억 달러의 자산이 뉴욕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를 떠난 158개 업체 중 56개가 플로리다주로 이전했고 나머지는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금융기관들이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으로 옮기면서 역시 1조 달러의 자산이 유출됐고 시카고 역시 마이애미의 헤지펀드 억만장자 켄 그리핀을 뺏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유출은 뉴욕시의 높은 세율, 생활비 상승,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플로리다주 등은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오너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기지 대출 금리가 7.5%에 육박하면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는 어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7.48%로 2000년 11월 이후 약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불과 일주일 만에 0.29%포인트나 폭등한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2020년 12차례 이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팬데믹 시작 뒤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주택 구매 열풍이 일었으나 기준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기지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과 맞물리면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존 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3%대 금리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만약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경우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돼 매도를 꺼리게 되고 자연적으로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미국은행 5개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 금융업계의 신용 문제가 연착륙의 복병으로 부상했습니다. S&P는 자금 조달 위험과 핫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어소시에이티드 뱅콕과 벨리 내셔널 뱅콕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지나친 고금리를 이유로 UMB 파이낸셜 코프와 코메리카 뱅크, 키코프의 등급도 한 단계씩 낮췄습니다.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은 S&T 은행과 리버시티 은행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S&P는 자신들이 평가한 은행 중 90%의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10%는 부정적이며 긍정적 전망을 가진 은행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무디스도 이달 초 은행 10개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고 대형은행 6개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권 종사자 대부분이 연준이 금융시장 불안감 확산에 따라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자사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종사자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금융시장의 무질서한 약세가 금리 인하의 동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인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라는 답변이 28%, 물가 상승률의 과도한 하락 우려가 1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견해는 33%로 잡지 못했다는 견해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유럽 지역이 79%로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은 50%, 일본은 27%였으며 전 세계 평균은 47%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서 3분기가 76%, 내년 4분기 이후 21%, 연내가 2%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이 1년 전보다 완화됐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근교 플레인필드 거주 41세 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막내 아들 베런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주재하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나 러먼더 상무장관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 수출과 관세 등 미중 통상 문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국 중앙부처 간부를 유학 중 CIA에 포섭된 미국 간첩이라며 체포했고 지난 11일 군수업체 직원도 미국 간첩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 간첩 색출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청이 뒷좌석 등 자동차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마 카톨릭 교구가 아동 성학대 소송과 관련해 엄청난 손해배상 위기에 처하자 어제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뉴욕주 주민들이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뉴저지주도 4위에 랭크됐으며 웨스트 버지니아주 주민들은 가장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의 미성년 소년 환자와 성인 남성 환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시 거주 비뇨기과 의사가 기존 피해자 외에 28명을 더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전체 피해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2분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업 키스그룹에서 어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2회 공경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만찬과 흥이 넘치는 이번 행사는
9월 22일 금요일에 오전과 오후 2번에 나누어 열립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머레이 힐역 먹자골목 오픈 스트릿에 마련된 키스그룹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2배 더 풍성해진 키스그룹의 제2회 공경의 날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이상으로 8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